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7과 7과 다 못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8과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재에는 80쪽, 80쪽이 알쏭달쏭 한국말 7번째 이야기예요. 자, 관광지 중에 하나, 관광지 중의 하나, 에 하나, 의 하나 있어요. 에 하나, 의 하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중에서 하나임을 나타내는 표현은 땡땡 중의 하나일까요? 아니면 중의 하나일까요? 라고 여러분 어느 거예요? 자, 하나는 명사예요. 그쵸? 하나. 그래서 이를 수식하는 중, 뭐뭐 중은 여기에는 관형격 도사 의가 앞에서 중의 하나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의라는 도사가 발음할 때 에로 발음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는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그게 쓸 때는 이렇게 그 두 번째 관광지 중의 하나라고 써야 해요. 자, 예를 보면 경복궁은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의하고 써서 중에 하나 이렇게 읽은 거예요.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인성이다. 그리고 때는 의라고 써야 해요. 이유는 뒤에 하나가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 앞에 관형격 조사 의가 와야 해요. 알겠죠? 이 하나인데 무엇은 하나이냐?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다. 이럴 때 의 조사를 쓰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과, 과제로 했던 음, 우리 짧은 글 고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교실에서 했고 긴 글 두 개, 우리 81쪽과 82쪽의 긴 글 두 개는 여러분이 집에서 해오세요 했는데 여러분 다 했죠? 자, 그럼 여기는 뭐가 틀릴까요? 자, 마지막으로 인구 해외 이동 문제이다. 여기에서 조사가 빠졌어요. 글말에서 조사 있어야 해요. 어떤 조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다음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 간 교류 활발해져서 그럴 때 여기도 조사가 들어가야 하고 이민한 사람도 많아졌다. 됐어요. 이민한 사람도 많아졌다. 여기도 이민하다. 이상하죠. 그렇죠? 개발도상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할 때 여기도 갑자기 그냥 개발도상국 하는 것보단 에게. 개발도상국은 사람이 아니죠. 유정명사는 에게, 무정명사는 에를 써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다면 여기도 틀렸고 그다음에 국가를 발전을 목적격 조사 대상을 가리키는 목적격 조사 두 개. 어렵죠. 안 되죠. 그다음 그리고 노동량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집중되면 은 아니죠. 그다음 시장에게 시장은 무정명사예요. 에게 아니고 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회와 노동기업들에게 기업들도 사람이 아니죠. 나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많이 줄 수 있다, 많이 준다? 이상하죠. 그죠? 수정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인구에 이렇게 의 있어요. 인구의 해외 이동 문제이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서 이민을 가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많으면 정부가 국가를 이끌어가기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노동량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집중되면 노동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회와 노동기업들에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수정한 거랑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학생 발표문, 만리장성이라는 발표문 중에서예요. 여기도 보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만리장성은 중국인은 사람이에요. 유정명사니까 에게 해야 되는 거고, 자랑스러운 건물, 이것도 이상하죠. 그쵸? 건물? 빌딩 아닌데. 그다음 만리장성은 일단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쌓은 것이다.
민족의 침입, 민족의 침입해야 되겠지, 그치? 중국 고대 인민, 이것도 이상해요, 그쵸? 그다음에 기적 중에 아니면 이건 아까 알쏭달쏭에 나왔던 거죠, 그쵸? 의로 바꿔야 하고 중국 고인, 옛날 사람을 말하는데 고인이라고 했네. 그다음 세계에게 인류의 의미가 제일 큰 건물이다. 이 부분들이 좀 틀린 거죠. 자, 그럼 이것도 고쳐보면 만리장성은 중국, 중국인에게 제일 자랑스러운 유적이다. 유적이라고 하는 게 좋죠. 건물보다는 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만리장성은 일단 북방민족에게 침입을 막기 위하여 쌓은 것입니다. 여기 틀린 것 같아요. 민족의 해야 되는데 선생님 잘 틀렸네. 만리장성은 중국인이 만든 세계적인 기적 중의 하나로 옛날 중국인의 노력과 지혜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적입니다. 내 생각에 만리장성은 세계 인류에게 의미가 제일 큰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7과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음, 과 시작해 볼게요. 자, 8과도 7과에 이어서 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쓰임이 바른가 두 번째 시간이에요. 8과. 자, 먼저 문장이 세 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각 문장이 어디가 어색한지, 어느 부분이 어색한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왜 그런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보면 2014년 선생님이 이거 잘못 썼다. 상반년인데. 상반년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2014년 상반년에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10억 정도이다. 어디가 틀렸을까? 일단 선생님 볼 때는 상반년 이상이에요. 그쵸? 여러분도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세요. 자, 요건 오늘은 이제 영상 강의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이다. 세 번째는 나의 아버지는 46살이고 재치가 있는 남자 띄웠었어요. 이시다. 여러분이 여기 1, 2, 3에서 지금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각자 어디가 좀 어색한지 틀린 부분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자, 이제 우리 이번 8과는 관형격 조사 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교재는 84쪽.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해서 의의 사용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의는 관형격 조사예요. 관형격. 관형격은 뭐예요? 체언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위에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여기 예문을 보면 나의 부모님, 친구의 책. 자, 부모님은 부모님인데 누구? 나의 부모님. 책은 책인데 누구 책? 친구. 그럼 친구의 책. 이런 관형격 조사로 쓰일 수 있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모님이라는 명사와 책이라는 명사를 나와 친구가 수식할 때 나의 부모님, 친구의 책이에요. 그 다음 애는 부사격 조사로 쓰여요. 애는 부사격 조사예요.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해요. 학교에 갔다. 책이 교실에 있다. 이 있다를 수식하는 거예요. 교실에 있다. 어디에? 교실에. 어디에 가요? 학교에. 그래서 조사 의와 애가 기능이 이렇게 다른데 왜 오류가 나타날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발음 때문에. 여기도 나의 부모님, 친구의 책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애니까 학교에 갔다, 교실에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틀려요. 나, 애, 부모님 이렇게 쓰기도 해요. 친구의 책. 여러분은 맞게 쓰세요. 틀리지 않게. 자, 그 다음 관용격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래는.
나의 하고 발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 거예요. 그 허용하는 규칙이 있어서 애로 발음하는 것이 것도 맞아요. 그래서 나의 책 하면 나의 책 해도 되고 나의 책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많이 틀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쓸 때도 애로 써버리는 거지. 자, 그런데 나의 책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냐? 발음하는 대로 나의 책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나의 책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나의 책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알고 그런데 나의 책이라고 소리 나는 대로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그래서 왜 틀릴까 해보면 그 나에와 나의를 왜 자꾸 틀릴까 한국 사람들도 그러면 이렇게 발음이 허용되는 발음이 됩니다. 조사의가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 이 규칙 때문에 그 에로 발음하게 되면 에로 쓰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우리 84쪽에 있는 예문 하나씩 볼게요. 자, 우리 앞에 1페이지에 생각해보기에 나왔던 예문과 같은 예문이죠. 2014 상반년에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10억 정도다. 그래서 자, 여기는 뭐가 틀렸을까? 먼저 상반년에 스마트폰에 의가 두 번 있어요. 관용격 조사가 중복이 됐어요. 상반년의 스마트폰의 두 번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그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번 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없애야 해요. 그래서 앞에 없애야 할까? 뒤에 없애야 할까?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명사 플러스 명사 구성에서의 의 처리 문제.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 구성에서는 의가 드러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가 이렇게 두 번 있을 때 하나를 없앨 수 있어요. 자, 그럼 상반년하고 스마트폰 명사 없어도 되죠. 스마트폰과 판매량도 그게 없어도 돼요. 그게 어디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없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다음에 상반년이라는 게 나왔는데 아까 어색해요 그랬는데 상반기라고 쓰는 게 1년을 둘로 나누어서 앞과 뒤를 구분하는 말이에요. 상반기, 하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라고. 자, 그러면 1년은 이렇게 두 번만 나눌 수 있냐? 네 번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네 번으로. 여기 보면 1, 2, 3, 4 분기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건 3개월씩 나눠. 1, 2, 3월은 1분기, 4, 5, 6월은 2분기, 7, 8, 9월은 3분기, 11, 12월은 4분기.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런 식으로 해요. 1월부터 3월을 1분기는 1, 4분기. 1, 4는 뭐냐면 1년을 매수로 나눴을 때 1 해서 1, 4분기. 그 다음에 4, 5, 6은 1년을 매수로 나눴을 때 두 번째 그래서 2 해서 2, 4분기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수정어 문장 같이 볼까요? 2014년 상반기로 바꾸고 상반년 안 하고 상반기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여기는 그래서 두 번째 의를 띄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의를 좀 이렇게 띄웠어요. 스마트폰 판매량 한 세트가 되니까 의를 빼고 스마트폰 판매량은 10억 달러 정도이다.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2014년 상반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의를 명사 구성의 의를 모두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여기는 하나는 드러나고 하나는 없앴는데 여기는 여기도 없애고 여기도 없애서 상반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볼까요, 우리? 잠깐만. 선생님이 갑자기
자, 두 번째 예문은 보니까 자동차의 대기 오염 미치는 영향이에요.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관용적 조사의 사용의 문제예요. 자동차의 대기 오염 여기도 있는데 어떤 거 쓰지? 이런 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대기 오염을 수식하는 말이 아니죠. 자동차의 대기 오염이 아니죠. 수식하는 게. 그래서 여기는 의를 안 쓰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격조사의 문제예요. 자, 여기 대기 오염 미치다. 미치다라는 미치는 영향 이런 동사 앞에 있는 명사의 격조사는 해야 돼요. 자동차는 미치다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기 오염은 미치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동차는 주어, 대기 오염은 대상. 무엇에? 미치다라는 동사에.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붙여보면 자동차가 미치다의 주어니까 이가 대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미치다라는 동사는 누가, 무엇이, 무엇이, 무엇에 혹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다음은 은는과 이가 이거 한국 사람도 많이 틀리는데 여러분도 은는 언제 은는 쓸까 언제 이가 쓸까 저거 왜 그럴까 아무거나 써도 되나 항상 고민이 되는 두사죠. 자, 은는은 주어 자리에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 은는 자체는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그럼 은는은 뭐냐? 보조사예요. 보조사. 그래서 글의 화제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첫 번째는 여기가 탑픽이다. 화제다.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싶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싶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두 항목을 비교할 때 대조하거나 강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두 개의 항목을 비교할 때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네? 그래서 옛날에 한 소녀가 살았다. 그 소녀는 할머니와 살고 있었죠. 자, 여기 그 소녀는 하면 이 소녀가 탑픽이죠. 그래서 화제예요. 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류는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어 인기리에 소비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한류는 하면 뭐요? 이것이 주제인 거예요. 이 문장에서. 이 그룹은 하면 다른 아이돌과는 달리 다양한 주제를 가사에 담으려고 했다. 자, 이 그룹은 하면 이 그룹은 이 문장의 주제. 여기가 탑픽이야. 그룹에 대해 설명할 거야. 이런 거죠. 주목, 여기 보세요. 이런 거예요. 다른 아이돌과는 다르게. 여기는 뭐예요? 다른 이 그룹과 다른 아이돌. 대조하는 거. 자, 그 다음, 이가와 은는은 주어 자리에 많이 쓰여요. 어, 주어가 오는 자리에 은는도 많이 써요. 이가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들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이가 자리에 올 때. 이가 자리에 은는이 오면 은는이 랩핑이 딱 지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포트라이트를. 그게 주어일 때는 쫙 벗기면 속에 이가 있다. 이렇게. 요 특히 안긴 문장의 주어는 은는보다는 이가가 자연스러워요. 안긴 문장은 내포문이에요. 자, 이 문장을 조금 더 설명해 볼 건데, 문장에서 절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예를 들면, 눈이 예쁜 친구를 만났다. 여기는 뭐예요? 친구를 만났다가 문장이에요. 근데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 눈이 예쁘다. 눈이 예쁘다가 안긴 문장. 눈이 예쁜 친구. 이렇게. 눈이 예쁘니 안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 문장의 주술은 친구를 만났다가 기본 뜻이고 어떤 친구냐? 눈이 예쁜 친구 이렇게 꾸며주는 안긴 문장의 주어는 이가를 써요.
자, 그 다음은 보조사 은는의 사용해. 보조사로서의 은는. 자, 문법적 기능 플러스 의미와 덕목. 그래서 체언, 부사, 어미 뒤에 결합할 수 있어요. 이 은는은 체언은 뭐예요? 명사 같은 거. 학교는 이렇게 체언 뒤에도 오고, 부사, 어, 부사 뒤에도 오고, 어미, 응. 어미 활용 뒤에도 결합할 수 있어요. 자, 교실은 크다 하면 교실 명사, 체언이죠. 그 다음, 너에게 잘못은 없어. 여기서 잘못은 부사처럼 쓰이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열심히 하면은, 하면 뒤에 은도수. 어미 뒤에. 자, 그 다음에, 글에 화제가, 어이구, 선생님 점 하나 잘못 찍었네. 글에 화제가 되기도 해요, 은느는. 문단의 텀머리에는 대부분 은는 사용해요. 자, 이 책은, 이 영화는, 이러고 시작하죠. 그죠? 설명할 때. 그다음 두 항목을 비교하거나 강조할 때 사용해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친구는 영화를 보고, 저는 밥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자, 철수가 밥을 먹는다. 그래서 철수가, 주어는 철수, 목적어는 밥. 그래서 주어는 가, 목적어는 을, 먹는다. 그다음 철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철수가 밥을 먹는다인데 주어는 철수, 목적어는 밥. 여기서 주어 자리에 는으로 랩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먹느냐? 철수가 먹는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영희, 민수 그런 다른 친구는 국수를 먹는다. 철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다음 철수와 영희, 민수 등을 비교 대조. 철수는 밥을 먹고 영희 민수는 국수를 먹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 철수가 밥은 먹는다. 여기에 은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주어는 철수, 목적어는 밥인데 목적어 대신에 을 대신에 은을 넣었어. 그러면 다른 건 다 안 한다. 밥은 먹는다예요. 반찬도 안 먹어요. 국도, 술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밥만 먹어요. 딴 건 안 돼. 밥은 오케이. 이럴 때 밥은 먹는다. 국수는 못 먹어요. 어, 떡볶이도 못 먹어요. 그런데 밥은 먹어요. 밥을 반찬, 국, 술 등으로 비교, 대조한 거예요. 밥은 철수가 먹는다. 그래서 주어는 철수, 밥은 목적어예요. 목적어 자리를 쓴 거예요. 국은 영희가 먹는다. 이렇게 갔다. 자, 그 다음 문장의 확대가 있습니다. 문장의 확대. 형이 옷을 샀다. 나는 그 옷을 입었다. 두 개의 문장이에요. 그럴 때 내가 입었다예요. 그쵸? 뭘? 그 옷을 내가 입었어요. 음. 형이 샀어요. 하지만 내가 입었어요. 이게 입었다라는 동사, 문장 전체의 동사는 입었다예요. 그걸 기준으로 볼 때 누가 입었어? 내가 입었어요. 그다음 내가 뭘 입었어? 옷을 입었어가 돼. 어떤 옷을 입었어? 그러면 내가 옷을 입었는데 산 옷, 산 옷을 입었어. 누가 샀어요? 형이 샀어. 그래서 나는 형이 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어. 그래서 말하는 S1, S2, 이거 S는 센텐스, 문장을 말해요. 문장이라는 건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거. S1은 모문이고 주어는 은는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잠긴 문장, 내포문, 보문에서는 주어가 이가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중국어인데 선생님 샘플 써봤는데 조티엔, 꺼거, 마일러, 이후 이랬어요. 조티엔 어제 부사, 형인 주어, 샀다 서술어, 옷을 목적어. 이렇게. 자, 이거는 넘어갑시다. 이거는 자, 두 번째. 자, 보기를 보고 한번 고쳐봅시다. 우리 책에는 85쪽 맨 밑에 예시 1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이다.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은는 이 세상에서 나는 했어요. 은는은 문장의 화제를 나타내는 보도사예요. 그런데 나는 이상해. 사람이 이건 주어를 나타내고 그래서 은는이 붙는 명사는 문장보다 상위에 있어요. 자, 주어와 서술어 관계. 서술어가 우리 아버지이다. 여기에 주어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주어는 사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죠. 그쵸?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수식하는 안기 문제.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해 볼까? 자, 수정한 걸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나는 가장 좋아하는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왜냐하면 좋아하는 이 사람을 꾸며주는데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그 안긴 문장 속에 있는 주어는 다가 드러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날 때 여기서 그럼 여기도 있을 거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은 누구이다. 화제를 나타내는 은는을 보조사 은는을 화제를 나타내는 은을 사용해서 사람은 이렇게 죠. 자, 다음. 자, 그럼 우리 앞에 있는 이,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다가 왜 이상한지 한 번 더 뜯어보면 나는 사람은 은는이 한 문장에 두 개. 나는 사람은 이렇게 두 번 들어갔다. 두 번 들어가서 안 되고 S1 기본이 서술어는 아버지이다.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S1 그다음 센텐스 1의 주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이다의 주어는 사람은 아버지. 사람이 아버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아버지이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돼요. 그죠? 사람이 아버지이다. 근데 누구의 아버지냐? 음, 그럼 어때요?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S2에서 서술어. 좋아하다. 그 안긴 문장의 서술어 좋아하다. 무엇을 어떻게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가장 좋아하는 사람. 여기에 주어는 내가. 누가 좋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화제로 바꿔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이다. 이렇게. 요런 스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문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제 아버지는 부하를 대하는 것은 대단히 친절합니다. 자, 여기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은느는 문장에 화제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탑픽 파트이에요. 화제를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는 부하를 대하는 것은 대단히. 자, 제 아버지는 이 문장의 화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는 되는데 이 문장의 화제는 은는으로 했어요. 근데 친절하다의 주어는 누굴까? 그런 것 좀 생각해. 누가 친절해요? 아버지가 친절하죠. 그렇죠? 자, 부하를 대하는 것. 이것은 주어가 아니에요. 화제도 아니에요. 그쵸? 이건 뭐예요? 부사어가 되는 거. 그래서 부사어가 되니까 음, 친절하다의 주어가 아니고 부사가 되니까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쳐보면 음, 이 문장을 고쳐보면 제 아버지는 여기는 전체 주어를 화제로 쓰고 부하를 대할 때 혹은 애는 생략해도 돼요. 부사로 쓰였어요. 대단히 친절하다. 친절하다 언제 부사를 대할 때. 그래서 부사로 써. 이렇게 바꿔야 한다. 자, 그럼 이 문장도 한번 제 아버지는 부하를 대하는 것은 대단히 친절합니다로 또 보면 무엇이 친절한가? 우리 아버지의 행동이 또는 우리 아버지가 그죠?
행동이 혹은 아버지가 친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행동이 친절하다. 그래서 행동이 뭐냐? 우리 아버지가 부하를 대하는 행동. 그다음 우리 아버지가 부하를 대하는 행동, 구하는 것이 친절하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부하를 대하는 것은 친절하다. 자, 우리 아버지가 친절하다. 우리 아버지가 부하를 대하는 행동. 우리 아버지가 부하를 대하는 것이 친절하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볼 것인가? 그다음 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부하를 대할 때에 대단히 친절하다. 이렇게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 오존층의 파괴는 인간에게 준 폐해는 피부암, 백내장 등이 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안긴 문장의 주어 자리는 이가가 자연스럽다고 했어요. 그죠? 자, 오존층의 파괴는 인간에게 준 폐해는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건 안긴 문장이에요. 그렇죠? 파괴는. 그래서 오존층의 파괴는 인간에게 준, 파괴는 준, 안 되고 폐해를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에요. 그리고 무정명사, 오존층의 파괴가 주어로 쓰이는 것도 조금 애매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정명사 오존층의 파괴보다는 인간, 인간이 주어로 쓰이는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오존층의 파괴로 인간이 폐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수정을 해보면 오존층의 파괴가 인간에게 준 폐해에는 피부암, 백내장 등이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또 오존층의 파괴로 인간이 입은 폐해에는 피부암, 백내장 등이 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자, 한국어에서 이번엔 조사의 띄어쓰기 문제를 볼게요.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고 앞말에 반드시 붙여서 써야 해요. 조사는. 그런데 조사를 앞말과 띄어쓰는 경우가 많아요. 서술격 조사, 그리고 띄어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띄어 써도 된다가 아니에요. 홀로 쓸 수 없고 앞말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여기 보면 무엇이 할 때 이가 조사죠. 이건 무엇 스페이스 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앞에 무엇에 붙어 있어야 돼요. 띄었으면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이고 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땡 틀렸다. 그다음 서술격 조사 이다. 비교격 조사 보다. 보조사 보다 보조사. 음, 이런 것에서 오류가 가끔씩 나타난다. 그냥 이가 은는 을을 이런 건 잘 안 틀리는데 이런 이다라든지 보다라든지 그런 거에서 우리가 틀 때가 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이게 조사인지 부사인지 확인을 꼭 해봐야 한다. 자, 그러면 자, 주의할 조사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 나는 학생이다. 학생입니다. 학생이에요. 이거 이다예요. 그다음 마저라는 게 있어요. 너마저 나를 배신할 줄이야. 너마저. 이때는 마저가 앞에 붙어야 한다. 조사니까. 그다음 부터 하고 까지도 조사예요. 학교부터 집까지 30분 걸리는데 조차도 조사예요. 그는 친한 친구조차 믿지 않는다. 그다음 같이 부모님과 친구같이 지낸다. 친구처럼 그런 뜻이죠. 친구같이 지낸다. 여기는 이건 부사 아니고 조사. 처럼도 조사. 너처럼 착한 아이도 없다. 여기는 이다, 마저, 부터까지, 조차, 같이처럼 이런 것들은 부자짜리 조사인데 우리가 가끔 한국 친구들도 부사처럼 띄어쓰기도 하는데 조사일 때는 그래서 사전을 보고 의미상 이게 조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보고 조사로 쓰였을 때는 반드시 붙어 써야 한다. 어디에? 앞에 오는 말에.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보다가 표현에 보다가 또 있어요. 표현에. 그러면 조사로 쓰일 때는 비교를 나타내요. 동생이 형보다 키가 크다. 형은 160, 동생은 170. 형을 기준으로 형보다 크다. 이럴 때는 비교할 때는 조사인 거예요.
그럼 형보다 이렇게 붙였어. 그다음 부사로 쓰일 때는 좀 더 이런 뜻이 있어요. 조사로 쓰이는 거는 비교하는 기준이고 부사로 쓰이는 건 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번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미일 때는 부사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 앞에도 스페이스, 뒤에도 스페이스 이렇게 써야 한다. 그죠? 조사일까? 의존명사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동생은 형만큼 열심히 공부한다. 어디를 스페이스를 줘야 할까? 어디를 조사로 보고 어디까지를 독립어로 봐서 따로따로 이렇게 부사로 보고 어디를 서술어로 볼 것인가? 보자. 어디를 서술어. 이렇게. 자, 먼저 형만큼, 형 플러스 만큼. 여기에는 체험 플러스 조사인 거예요. 요거. 그래서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형만큼은 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전체로 보면 동생은 조사 붙이고 스페이스 있고 형만큼 여기만큼 아까 체온의 조사라고 했어요. 형에 붙고 또 스페이스 하고 열심히 부사로 쓰였어요. 그럼 또 스페이스 있고 공부한다. 서술어예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자, 동생은 형이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공부한다. 자, 여기는 이 만큼이 뭘로 쓰였어요? 똑같이 만큼인데 의존명사로 쓰였어요. 그쵸? 그럼 공부하는 이건 관형격이에요. 의존명사니까 여기는 스페이스 있고 만큼이 있어요. 그래서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어미 전성어미 플러스 체언 이렇게. 그럼 스페이스를 전체를 보면 동생은 조사 붙고 여기 스페이스 있고 형이 조사 붙고 열심히 부사 공부하는 관형사형 전성음이 스페이스 하고 만큼 의존명사로 쓰였어요. 의존명사는 띄었습니다. 그죠? 여기는 도사니까 붙여 쓴다. 여기는 의존명사니까 띄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음식도 맛있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어디를 띄었어야 될까? 자, 이번에는 뿐을 볼게요. 그 지시대명사예요. 플러스 뿐, 여기 뿐은 조사. 만도 조사예요. 조사가 두 개 연속해서 왔어요. 붙이고. 그쵸? 아니라는 띄었어야 돼요. 여기는 서술어죠. 그죠? 그래서 띄었어. 그뿐만, 자, 뿐도 조사, 만도 조사니까 그뿐만 스페이스 하고 아니라 스페이스 음식도 조사니까 앞으로 붙이고 스페이스 하고 맛있기로 스페이스 하고 유명하다. 이렇게. 자, 이 신발은 디자인이 예쁠 뿐만 아니라 방도 된다. 자, 예쁘다. 예쁠, 예쁠 됐어요. 관형사용어미죠. 그럼 이 뿐은 의존명사예요. 그러면 스페이스가 있어야 돼. 의존명사니까. 여기서 많은 동사로 쓰는. 그리고 아니라. 이, 이 신발, 그 신발 할 때 저. 이것도 스페이스 있어야 되죠. 이 신발은 스페이스 하고 디자인 이 조사 앞에 붙고 스페이스 있고 예쁠 관형사용 성어미 스페이스 하고 뿐 의존명사 만 조사 스페이스 서술어 아니라 방수도 앞으로 붙고 스페이스 있고 됐다. 이 신발은 디자인이 예쁠 뿐만 아니라 방수도 자, 그럼 예문 한번 붙여볼게요. 나의 아버지는 46살이고 재치가 있는 남자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시다. 이시다는 뭐예요? 이다죠. 붙여야 돼요. 자, 그래서 조사의 띄어쓰기 문제. 여기는 조사의 띄어쓰기가 아니라 좀 다른 부분에서 그다음 남자 스페이스 이거 안 돼요. 그쵸? 자, 여기 스페이스 안 돼요. 여기 문제예요. 이다는 서술격 조사니까 붙었어야 돼요. 이시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 예, 높임의 어미 시가. 음, 시가 붙은 말로 앞말과 띄어쓸 수 없어요. 남자 이시다. 붙여야 돼요. 어휘 선택의 문제.
나의 아버지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더 좋죠? 우리 아버지는 한국어에서는 우리가 my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수정을 해보면 우리 아버지는 46살이고 46살이고 살이니까 46살이고 재치가 있는 남자이시다. 이렇게 여기 우리로 바꾸고 여기는 붙였어.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아버지보다 더 엄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조사인가 부사인가 뭘로 봐야 될까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보다인데 보다를 분사로 봐야 되냐 조사로 봐야 되냐. 그런데 아버지가 명사예요. 그쵸? 앞에 관형사형 전선어미가 왔으면 띄어써서 의존명사로 봐야 하는데 명사가 왔어요. 그러면 조사로 보는 것이 더 조상으로 사용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보다 쓰고 더 엄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 주의해야 할, 조심해야 될 조사 볼게요. 자, 뿐 있어요. 조사예요. 첫 번째는 조사로 쓰이고 두 번째는 의존 명사로 쓰였을 때가 있어요. 조사로 쓰이면 세원 뒤에 오는 거. 의존 명사로 쓰이면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 은는 을 뒤에 오면 의존 명사예요. 명사 뒤에 오면 조사를 보면 그 식당은 인테리어가 깔끔하다. 그 뿐만 아니라 대명사, 지시 대명사. 그러니까 연결했어요. 뿐만 둘 다 조사로 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음식도 있어 유명하다. 두 번째, 가정폭력은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도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뿐은 조사로 쓰였어요.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다음 의존명사,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 뒤에 와요. 의존명사는 동사형사 관형사 은는 을 뒤에 오면 의존명사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척추를 휘게 할 뿐 아니라 여기는 할, 을 있어요. 그러면 스페이스 있고 뿐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이 신발은 디자인이 예쁠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예쁠 관형사형에서 스페이스 있어요. 의존명사. 근데 많은 어때요? 뿐 뒤에 있으니까 이건 조사. 예쁠 뿐만 아니라 방수도 된다. 뿐에 대해서 조사로도 쓰이고 의존명사도 쓰이는데 명사 같은 체언 뒤에는 조사로 쓰이고 동사 형용사의 관형사형 어미 뒤에는 의존명사로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만 있어요. 조금 전에 뿐만 아니라 만이에요. 이것도 체언 뒤에 오면 조사, 의존명사 뒤에 오면 관형형 어미 뒤에 오면 의존명사. 네? 그래서 분명히 좋은 기억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쁜 것만 기억이 난다. 컷 의존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요거는 조사. 화가 났을 때 참기만 한다고 능사하는 참기 한 명사가 된 거죠. 그렇죠? 동사가 명사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만은 조사예요. 만 쓰고 자 의존명사는 언제 쓴다 그랬어요? 관형사형 어미. 자 여기에 써줘요. 관형사형 원성 어미 여기에 오면 요게 의존명사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 뒤. 그래서 친구와 방학에 갈 만한 곳을 추천해 주십시오. 갈 만한, 갈 뒤에 만한. 얘는 미안해. 두 가지가 이렇게
그래서 관형사용 전성어미 뒤에 올 때랑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올 때. 동사명사 뒤는 갈 뒤에 갈만한 하면 여기 많은 의존명사로 쓰였고, 그 다음 기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우리 고등학교가 16년 만에 우승했다. 16년 기간을 나타내는 말 사죠, 그쵸? 그런 기간 16년이란 시간을 나타내요. 그 뒤에 오면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16년 만에 우승했다. 이것도 모르고 붙여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쵸? 자, 10년 만에, 10년이라는 시간, 기간을 나타내요. 그러면 스페이스 있고 의존명사. 10년 만에 종로 한복판에서 친구를 만났다. 자, 조심해야 할 조사 세 번째. 만큼, 만큼. 동사로 쓰일 때 명사, 태원 뒤에서 조사. 의존명사로 쓰일 때 관형사연 정성어미 뒤에서 의존명사. 그러면 의존명사는 띄어쓰고 조사는 붙었어. 자, 자연스러운 미소만큼 미소 명사예요. 그죠? 그래서 만큼 지고 아름답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은 자, 의존명사 동물 실험은 동물의 고통과 죽음을 상쇄할 만큼 유용하지 않다. 상쇄하다에서 할 만큼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의존명사로 쓰였어요. 의존명사로 쓰이면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자, 이제 연습 문제 할 차례예요. 자, 연습 문제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숙제로 해오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재에는 89, 90, 91, 92. 그래서 89, 90은 한 줄짜리. 그죠? 이렇게 한 줄짜리. 이렇게 한 줄짜리에서 틀린 거 찾고 그 다음 91, 92는 긴 문장. 틀린 곳을 고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 연습 문제는 집에서 해서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교실에서 같이 고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